혹시 유독 남의 말에 상처를 잘 받으시나요? 아까 그 말 때문에 집중이 안 되네. 타인의 말에 이렇게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쁘다 못해. 그래, 어쩌면 그 사람 말이 맞을지도 몰라.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걸까? 자존감까지 흔들린다면요, 오늘은 그런 당신을 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남의 말에 상처받지 않는 단단한 나를 만드는 법 3가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채널 고정. 안녕하세요, 희른채입니다. 더 이상 사람에게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말이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꾸준히 요청 주시는 주제인데요. 사실 대부분 여기까지는 아실 겁니다. 자존감을 키워서 나의 주관을 뚜렷이 하면 된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존감을 키워야 할지, 마음 근육을 강하게 키우려면 어떤 연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은 너무 다양하죠. 어디서부터 적용을 하고 나에게 맞게 수용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데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는 학문, 심리학적으로 접근하면 조금 더 탄탄한 기본기부터 다질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심리학, 마음치유 전문가 박상민 선생님과 함께 남의 말에 상처받지 않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착한 방식으로 모셔봤습니다. 제 앞에 앉아 계시는데 보이시죠 여러분? 오늘도 마음 착한 여러분께는 상냥한 카리스마를 지닌 선생님의 모습이 보일 겁니다. 네, 오늘 함께할 선생님의 저서이자 베스트셀러인 관계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에는 타인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건강한 관계의 기술들이 심리학적인 이론을 토대로 읽기 쉽고 친절하게 담겨 있는데요. 무려 10년 동안 심리상담과 강연을 해오셔서 그런지 구체적이고 공감 가는 주제와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남의 말에 상처받지 않는 첫 번째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자존감 키우기. 타인이 뭐라고 하던지 간에 단단한 자존감이 있으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 비해 상처를 덜 받습니다. 상처를 받더라도 금방 회복이 되죠. 자, 그럼 자존감을 높이는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뇌에게 긍정적인 주문 걸기. 나를 사랑하는 마음, 자존감을 높이는 첫 번째 방법은요, 우리 뇌를 긍정적으로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 뇌의 특성을 먼저 파악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잊지 않고 오래오래 간직하는 기억은 어떤 기억일까요? 바로 감정이 강하게 실린 정보입니다. 우리 뇌는요, 이성이나 논리보다 감정이 실린 정보를 가치 있고 중요한 정보로 여긴 다음에 그 정보를 장기 기억으로 저장한다고 해요.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바로 편도체 때문입니다. 장기 기억의 저장을 담당하는 편도체는 공포나 무기력감을 느낄 때 활성화되기 때문이죠. 제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생존 모드로 전환된 우리 뇌가 부정적인 기억을 오래오래 저장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뇌는 가만히 놔두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오래 기억을 합니다. 그런 뇌를 긍정적으로 컨트롤을 하려면요, 뇌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긍정적인 주문을 걸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제 앞에 계신 박상민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선생님, 우리의 뇌는 내 목소리를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내 목소리로 좋은 문장을 읽어주면 더 오래 기억하여 실행에 옮기기 위한 준비에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내 목소리를 뇌가 좋아한다니. 저도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왜 우리 자기 목소리 녹음해서 처음 들었을 때는 좀 어색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말하는 목소리는 뇌가 참 좋아하나 봐요. 다음은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4개의 문장인데요. 긍정적인 주문으로 우리 뇌를 변화시키는 시작이 됩니다. 소리내서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걱정하기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 나는 항상 좋은 감정을 선택해. 나는 나의 선택과 판단을 믿어. 다 괜찮아. 참 잘 살았어. 소리내서 말하니까 마음이 벌써 따뜻하게 데펴진 느낌입니다. 이렇게 나 자신에게 보내는 긍정적인 메시지를요, 여기저기 보이는 곳에 붙이거나 휴대폰처럼 자주 보이는 곳에 설정하는 거죠. 그리고 소리내어 수시로 읽어보는 겁니다. 우리 뇌의 특성을 알고 나서 부정적으로 생각이 흘러가지 않게 긍정적인 주문을 외우기. 기억하자고요. 타인의 말에 상처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을 키우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연민의 마음. 여러분, 연민이란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연민의 사전적인 뜻은 불쌍하고 가련하게 여김인데요. 최근에 심리학에서 연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연민의 감정이 있어야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고통을 덜어주고자 애쓰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자기 연민을 할 줄 아는 사람이 타인에게도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아끼고 너그럽게 대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연민의 마음으로 내가 나를 너그럽게 바라보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자기 자비를 실천하는 거예요. 자기 자비는 나의 성장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고 성장 욕구를 키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존감을 싹트게 하는 시작이 되죠. 지나친 자기 연민에 빠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경쟁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자신에게 가혹한 버릇이 있습니다. SNS로 인해서 비교도 쉬워지죠. 자존감이 낮아지기 쉬운 환경입니다. 때문에 오히려 연민, 자기 자비로 자존감을 높여야 합니다. 나는 쉴 자격이 없어. 더 달려야 해. 라고 말하는 대신 괜찮아, 애썼어. 조금만 더 힘내자. 라고 말하는 거죠. 연민의 마음으로 자신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것부터 시작한 다음에는요. 나를 힘들게 하는, 상처를 준 사람, 이상하게 느껴지는 사람을 미워하고 화를 내면서 에너지를 쓰는 대신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남의 말을 절대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꼰대 팀장님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람들에게 자기 말만 하니까 사람들은 소통이 힘들고 점점 그 사람을 피하겠죠. 그리고 자신이 점점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는 이유를 모를 겁니다. 그 팀장님은 외로워서 점점 더 자기 말만 하겠죠. 미움 대신 연민을 택하면 부정적인 에너지를 건강하게 해소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여기서 과학적인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측은지심을 느낄 때 행복을 느끼는 세로토닌이 분비된다고 해요. 그럼 그 세로토닌 덕분에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대신 내 삶을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연민이라는 열쇠로 마음의 문 열기 기억하자고요. 남의 말에 상처를 받지 않는 심리학적인 기술 두 번째입니다. 이 선택적 수용. 두 번째 방법은요. 건강한 시각으로 상대의 말을 해석하는 건데요. 상대의 말 속에서 나를 키울 수 있는 성장의 씨앗을 찾는 능력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특히 누군가의 말에 지나치게 휘둘리고 나의 주관을 곧잘 잃어버리는 분들은 이 선택적 수용이 꼭 필요합니다. 상대에게 비난의 말을 들었다고 해서 그래,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지. 자책하는 대신 그 말에서 나를 키워주는 핵심만 뽑아내는 연습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누군가 이랬어요. 기획의 창의성이 너무 없네요. 다른 팀원들이 프레젠테이션 할 때 좀 보고 배워봐요. 라고 한다면 자책하는 대신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과장님은 내가 창의적인 기획을 많이 해서 팀원들한테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구나. 그래, 입사 1년 차인 내가 선배들보다 부족한 건 당연해. 다른 팀원들이 발표할 때 잘 보고 배워서 다음에는 내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자. 이렇게 상처가 되는 상대의 말에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말만 선택적으로 쏙쏙 뽑은 예시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상미 선생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네요. 선생님, 곰곰이 생각해보면 비난처럼 들리는 모든 말 속에는 그 사람의 소망과 나에게 득이 되는 메시지가 반드시 들어있습니다. 나의 발전을 위해서 그 메시지를 선택적으로 듣고 나의 부족한 점을 개선하면 됩니다. 좋은 말씀이네요. 상대의 말에서 상처가 되는 가시만을 취할 건지 성장의 걸음을 뽑아낼 건지에 따라 우리가 느끼는 삶의 행복도 성장의 속도도 달라질 테니까요. 선택적 수용 기억하세요. 남의 말에 상처받지 않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3. 유쾌한 정서 대처. 예로부터 우리 민족을 일컬어 해악의 민족이라는 말을 했죠. 온갖 핍박과 서름에도 해학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풍자하거나 유쾌하게 풀어내는데요. 해악의 민족의 후손들답게 이 분노를 유쾌한 말과 생각으로 대처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타인의 말이나 상황들은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요,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이를 활용해서 상처받는 말을 들었을 때 유쾌한 방법으로 대처하는 연습을 하는 건데요. 운전 중 큰 사고를 부르는 난폭 운전자를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욕을 하곤 합니다. 이렇게 욕을 하며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키우는 대신 이걸 유쾌한 정서로 대처하는 방법이에요. 아, 저 대신 저 사람 똥 마렸나봐. 먼저 보내. 저 사람 이미 쌌나봐. 얼른 끼워줘. 이렇게 생리현상과 관련해 우습게 표현하고 나니 저도 예시를 들면서 욕할 때보다는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재밌게 표현을 하게 되면요. 상대에게 상처를 받는 대신 부정적인 나의 감정을 훨씬 더 건강하게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해악의 민족의 후손으로서 오늘도 유쾌하게 대처하기 꼭 기억하자고요. 자, 이렇게 오늘은 마음치유 전문가 박상미 선생님의 저서 관계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를 통해 남의 말에 상처를 받지 않고 건강하게 마음을 지켜내는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정리의 시간. 1. 자존감 키우기. 첫 번째, 뇌에 긍정적인 주문 걸기. 두 번째, 연민의 마음. 2. 선택적 수용. 3. 유쾌한 정서 대처 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상민 선생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평판 좋은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눈치 보는 희생자, 분노하는 피해자로 살지 말고 소중한 나 자신을 먼저 챙기세요. 마음이 편해지면 관계도 편해집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였는데요. 사회생활을 하려면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소중한 나를 먼저 돌보는 게 우선돼야겠죠. 돌아보면 나만 힘든 것 같고 관계 속에서 늘 고민이 많다면 박상희 선생님의 책 관계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네,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채널 고정해주신 여러분들 내일도 최고길만 걸으세요. 안녕 뿅.